다시 없어요. 컨트롤 옵션 커맨드 H. 지금 준비되어 있죠. 저기 클릭한 다음 그냥 모어 누르면 있어요. 쉽지 않군요.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디퓨전 공부를 할 때 이상윤 씨가 올려놓은 유튜브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분이 이번에 논문을 내서 되게 주의 깊게 봤던 논문이고 통실대랑 카이스트랑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랑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민기님이랑 저희 제가 얘기했을 때는 카카오 인터넷 카카오 산에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요. 2022년 7월에 나온 논문. 그래서 논문 이름에서 어떤 내용인지 살짝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하면 이제 여러 스텝으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부터 샘플을 끌고 오는 그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그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어떻게 더 잘 이미지를 생성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논문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디블러링이라는 이제 관점을 도입을 합니다. 이제 블러링이라고 하면 이제 저 위에 사진을 붙여도 하는데 이게 이제 블러된 사진이고 디블러링이니까 이제 블러를 점차 지워가면서 디퓨전을 폴스 투 파인하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하겠다.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노이즈를 추가할 때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했는데 얘네들은 디노이징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거꾸로 돌리면서 디노이징 하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거기에 디블러링을 같이 붙여보겠다라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이전의 워크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이전에 DDPM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인데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간단하게 가우시안 노이즈만 추가해서 포워드 프로세싱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각자의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상대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다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려를 해서 파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요. 휴먼 퍼셉션이 이제 로우 프리퀀시에 좀 더 센시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로우 프리퀀시를 어떻게 잘 네트워크에 주입을 시켜줄 것인가라고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이제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를 가볍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맨 왼쪽에 오리지널 이미지고 중간 사진이 이제 로우 패스 필터드 이미지인데 이제 로우 패스 필터드가 되면 로우 프리퀀시 이미 컴포넌트가 남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휴먼 퍼셉션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필요하다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 장으로 되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이 논문에서 가장 논문에 걸려 있는 사진인데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프리비어스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합성하는 사진이고 이 아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프로그레시브 디블러링이 적용이 된 디퓨전 모델. 보시면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의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있는 거는 이미 이미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짜 노이즈만 제거하는 느낌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아래 있는 것은 약간 뿌옇게 콘텐츠가 형성이 되는 게 이제 바이어스드 된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제 말이 클리어하지 않다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 보고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signal is attenuated holistically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기존 previous diffusion 모델들이 이제 시그널을 홀리스틱하게 attenuate한다, 감소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홀리스틱이라는 단어의 뜻이 컴퓨터 비전에서 혹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통째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주 명확한 전체의라는 뜻으로 구분해서 나오는데 통째로라고 하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비어스 워크에서는 이런 이제 콜스트 파인 매너로
그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이제 시도했나를 좀 살펴보면 이제 보통 리얼 웨이티드 베리에이셔널 로얼 바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DDPM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입실로 그 이제 노이즈를 예측하는 이제 로스 펑션이 되겠는데 이 앞에 있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이미지에서 이제 예측을 한 노이즈가 되겠죠. 이거 두 개 이제 L2 로스를 줄여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이제 이 간단한 노이즈로 이루어진 그 로스 텀에다가 앞에 이러한 웨이트 텀을 이제 됩니다. 이 웨이트 텀을 줌으로써 이제 t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좀 더 폴스한 부분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폴스한 부분에 좀 더 많은 그 바이어스가 생기도록 그런 웨이팅 텀을 통해서 그런 콜스트 파인 매너로 합성하게끔 기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P2A 퍼셉션 프라이타이즈 웨이트닝 이제 논문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컨텐츠 부분에 이제 가중치를 두겠다 뭐 이런 게 되어 있고 이것도 콜스 부분에 가중치를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로우 레졸루션을 먼저 합성을 하고 업샘플하는 과정에서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겠다라고 스테이트 디퓨전 모델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한된 숫자의 그 스테이지로 합성을 하거나 이런 세퍼레이트 업샘플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 내추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디퓨전 모델을 좀 제너럴라이즈하고 그다음에 그 제너럴라이즈의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블러 디퓨전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콜스트 파인 매너로 합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뒤에 소식이 좀 나오는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되게 키포인트로 등장을 하는데 매트릭 P를 이제 디컴포지션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디컴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는 이제 올서거널한 매트릭스가 되겠고 이 올서거널한 매트릭스의 특징은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역행렬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A는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곱했을 때 쉽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올서거널 이건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에 이제 제곱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뒤에 이제 마르콥 체인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 이제 노이즈를 곱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할 때 얘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코디네이트 X를 이제 트랜지션 시킨다라고 할 때 이 U라는 이 오르토노멀한 이런 매트릭스는 이제 로테이션을 의미를 하고 이 U라는 것은 이제 아이겐 밸류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올소 고널하고 올소 노멀하고 이 올소 노멀한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 매트릭스를 올소 고널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아이겐 밸류 코디네이트 방면으로의 이제 로테이션을 의미를 하게 되고 로테이션이라는 말을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적어봐요. 그리고 이 A는 그 아이겐 밸류를 의미하고 이제 각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의 이제 스케일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U로 로테이션을 하게 돼서 뭐 로테이션 스케일링 로테이션을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프리리미너리를 띄고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디퓨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테이티드 벡터를 이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X는 뭐 어떠한 데이터도 다 되는데 저는 이제 이미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 3, 256, 256 디멘전의 이미지를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친구가 이제 어떠한 임의의 그 올소고널 매트릭스 U를 통해서 이제
트랜지션, 로테이션이 되게 되는데 그런 로테이티드 벡터를 저희가 AX 바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티드 된그 코디네이트라고 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러한 수식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뒤에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그 원래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로테이트된 코디네이트 상에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포워드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게 되고 이제 BI가 이제 노이즈가 추가되는 텀인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여기서는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한을 하고 있고 리미트를 하고 있고 그 노이즈 스케줄링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이제 스탠다드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 노이즈를 이제 그냥 컨스턴트 텀으로 두게 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그 픽셀 코디네이트 하나하나를 다 인디펜던트하게 동일한 그런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친구들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치부해 버렸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코디네이트 상에서 그 각각의 연결성이 있다, 각각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가 아니라 그 BI라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곱해진 친구로 이제 이 스탠다드 보드 프로세스를 이제 제너럴라이즈드한 디퓨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제 이 스탠다드 보드 프로세스가 이 제너럴라이즈드 프로세스의 그 스페셜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 그 픽셀 사이에 디펜던스를 이제 강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른 속도로 벨로시티, 그 노이즈를 추구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이제 로테이트, 1번에 이제 로테이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픽셀 간의 상관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함으로써 디퍼런트 벨로시티를 강요할 수 있는 뭐 이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로테이션이라는 게 네. 좌표의 로테이션이 아니라 X라고 하면 그냥 RGB 값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X0만 저렇게 로테이션을 하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레이턴트를 전부 하나요? 중간중간 레이턴트를 중간중간 레이턴트를 다 한다라는 게 네, X0만 로테이션 해주고 나머지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X0도 로테이션 한 다음 나중에 뭐 다시 스케일하고 다시 로테이션 한 다음에 또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다시 로테이션을 하고 또 스케일하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때문에 이런 것을 여쭤보시는 아니면 사실 XI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텐데 여기서 보면 그냥 I가 전부 다 모든 타임 스텝이니까 다 로테이트 한 거니까 네, 로테이트 한 상태에서 그냥 이 앞에 있는 것만 곱해주면 그 다음에 있는 X 다 I를 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만 하는 게 맞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코디네이트, 로테이트된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이제 디퓨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아까 저희가 처음에 프리리미너리로 살펴보았는데 이 친구의 이제 프로퍼티로 인해서 이제 아까는 그 xi-1에서 xi로 가는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정의를 했는데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xi를 x0로부터 바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이렇게 말법 체인을 통해서 x0로부터 xi를 만들려면 만약에 저희가 총 보통 디퓨전 스텝이 1000스텝이 되는데 그럼 뭐 1000스텝까지 가려면 1000번을 이제 가야 되는 컴퓨테이션 속도가 너무 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여기서도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식을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BI는 아까 저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이 BI를 뺀 이 AI로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시메트릭한 이제 펑션이 되고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이제 x0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제 a 바 i
스퀘어로 앞에 곱해진 친구로 이제 바로 이 xi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로테이티드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x 바를 정의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시 원래 코디네이트 상에서 이제 이 로테이트 코디네이트를 이제 통과한 얘가 x 바가 되겠고 이 x 바를 이제 저희가 설정한 그 bi를 통해서 노이즈를 씌운 다음에 다시 원래 코디네이트로 이제 u로 곱하면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로테이티드는 코디네이트 상이 아니라 실제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트랜지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x0에서 바로 x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보여주셨던 네. 디퓨전 프로세스의 그 이미지들은 xi 바가 아니고 xi를 저렇게 다시 a랑 a 바랑 u를 계속 보여주는 건데 그 실제로 그 로스에 들어가는 값을 보시면 이 x 바 i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xi가 들어가게 되고 그 비교가 되는 코디네이트 상의 노이즈도 그 로테이트된 코디네이트 상이 아니라 원래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노이즈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정확히 네. 설명이 있지 않나요? 로스도 저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한다고요? 네. 네. 질문은 사실 처음에 봤던 그림이 X바나 X바가 아니라 원래 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봤던 그림인 거 그 디퓨전 프로세스 예시를 보여주고 침실 있고 이 친구가요. Xi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로테이트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다른. 그 로테이트 된 코디네이트이 아니라 그 원래 코디네이트이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샘플링하는 식을 써놔왔는데 그걸 보면 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디퓨전을 했는데 이 U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 뭐만 만족을 하면 올소거널한 그 매트릭스만 맞으면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블러가 되게끔 이 매트릭스 U를 설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우시안 블러 커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랑 BI를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조합해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내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우시안 커널이라는 얘기를 다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W라는 문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로 어프로시메이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적어놓았는데요. 이 시메트릭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정을 하고 있고 이 뭐 시그마 밸류를 통해서 얼마나 가우시안이 뾰족한지 넓은지 이런 거 정도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우시안 커널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게 좀 오소거널 하다는 뜻일 텐데 그 W를 바로 이 올소거널 매트릭스 U로 쓰는 게 아니라 이 W를 디컴포지션 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것으로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좀 그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 착착 들어맞는 나중에 쾌감을 약간 느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라는 것은 이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게 뭐 시메트릭은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WI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FI는 이제 모노토니컬리하게 인크리징하는 펑션이고 이게 블러 스케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곱해주면 블러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일단 파워에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파워가 한 글자로 정의가 되는 파워를 얘기하는데 FI가 클수록 블러가 더 강하게 되는 걸 얘기하게 되겠고 그 파워가 아니라 어떤 파워예요. 그 지수? 예.
아, 뭐 종이적이네요.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갑자기 튀어나온 아니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그 제너럴라이즈 프로세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식이 많은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뭐가 좋냐? 그러니까 어떠한 그 내부적 의미를 띠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 h를 xi 빼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보시면은 이 xi가 원래 이미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우시안 블러 커널을 통과한 이 xi를 빼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우시안 커널을 통과를 하면 얘는 하이패스 필터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미지의 하이 프리퀀시만 빼준 친구가 돼요. 네. 반대. 로패스 필터이기 때문에 통제가 하이패스. 아, 그래서 통째가 하이패스 필터인데 그래서 이 H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하이패스가 하이 프리퀀시만 남게 되고요. 그럼 이제 XI-1에서 그 하이 프리퀀시를 빼주기 때문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만 남게 되는 저희가 아까 말한 그 로우 프리퀀시한 프리퀀트한 정보들을 남기게 되는 그럼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번 때문에 굳이 아, 아이가 인덱스가 달라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됐던 게 아니라 제가 이것저것에서 있던 걸 다 조각 모음 해가지고 한 거라 좀 리던던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러 디퓨전이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프로세스랑 연결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인해서 연결이 돼요. 뭐 역방향도 가능한데 일단 그 쟤네들이 상현님이 만든 그 블러 제너럴라이즈 디퓨전에서 끌어오는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아이엠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블록 커널을 다음과 같이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WI는 다음과 같이 U와 D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BI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 U를 그러니까 앞서 봤던 제너럴라이즈드 디퓨전의 U를 U 틸다 그러니까 이 W에서 끌어낸 친구로 이제 만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다음에도 또 나오니까 유의 있게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아까 봤던 이 친구를 다시 이제 이 X 그 로테이티드 벡터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트랜지션을 하게 된다면 마법과 같이 그 제너럴라이즈드 프로세스가 그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그냥 이게 어디서 나왔어 하는 그 친구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저희가 처음에 제너럴라이즈드 프로세스를 정의를 할 때 로테이티드 매트릭스는 올소고널 매트릭스면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노이즈 스케줄도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만들어지도록 이제 U와 그 B를 이제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가우시안 블러에서 아마 이 친구를 끌어왔을 텐데 그렇게 해서 U와 D를 구했을 텐데 W를 이제 만들어냈을 텐데 설명을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CI는 그 모든 과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노이징 스콜 매칭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한 거는 내재된 의미는 그냥 노이즈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스콜 매칭을 하는 건데 그 이 식이 어떻게 끌어나오는지를 유도해 보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실패해서 일단 빼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아주 아카이빙 논문이라서 그 뒤에 뭐 수식 같은 거 전개가 나중에 추가가 되면 좀 더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스콜 매칭을 이제 이용하지 않고요. 이 아래 이제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전에는 이제 XI에 이제 그냥 로테이티드 코디네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테이트 코디네이션 여기 들어가다 여기서는 그냥 원래 코디네이트 하면서 xi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xi에서 xi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할 때 이러한 블러링과 이 뒤에 이제 ci 이 친구가 노이즈 텀인데 그 블러와 노이즈가 함께 추가가 된 이미지가 이제 코디네이터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블러와 노이즈를 이제 디퓨즈 된 이미지의 노이즈를 맞추게끔 한다라고 이 로스텀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스텝에서 노이즈에다가 노이즈를 넣어줄 때 네. 블러를 같이 노이즈 블러를 씌워서 보여주나요? 각 스텝에서 그러니까 XT를 만들 때 네. X0에다가 특정한 노이즈를 더하고 블러까지 같이 씌워주나요? 반대인 것 같은데 블러를 씌워놓고 노이즈가 이게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네네. 구성을 하고 결국에 블러가 씌워져 있지만 어떤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맞춰가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코어 매칭이 되고 네. 계속 설명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근데 거기에다 또 더해서 이제 아까 다른 논문에서 썼던 이 리레이티드 베리에이션 로얼 바운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쓰고 안 쓰고의 실험은 없었어. 그냥 다 모조리 썼다. 리레이티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네 거 쓰고 안 썼다의 오블레이션은 그거는 있어. 그것만 있습니다. 사실 아카이빙 논문이라서 실험이 많지 않고. 리버스 디버러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이제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이미지에 디블러를 시킨 이제 아까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빼줬잖아요. 지금 이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더해주고 이제 디노이즈 하는 이 스콜 매칭을 통해서 이제 디노이즈까지 이제 시켜주게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최종 샘플링을 만들어내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블러 스케줄에 따른 이제 리설트를 이제 해놓았는데 이제 without blur일 때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라인입니다. 베이스라인일 때 적절한 노이즈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 블러 노이즈 스케일링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베이스라인보다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러를 이상하게 씌우면 FID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황색이 의미하는 이게 오른쪽이 이제 블러 스케줄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노란색, 주황색이 의미하는 게 잘 된 블러 스케줄이고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못된 블러 스케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작을수록 원래 이미지랑 가깝고 클수록 이제 노이즈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에 의해서 블러를 씌워주게 되면 처음부터 너무 블러한 걸 많이 가해주게 되고 이 좀 후반부에 가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퀄리티하게 이제 블러를 이제 잘 스케줄링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 세 줄 테이블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제로 퀄리타티브 리절트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잘 블러 스케줄을 잘한 친구들이고 왼쪽이 블러 스케줄이 못된 친구인데 뭐 자글자글한 이런 게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이제 저희 콜스트 파인으로 이제 실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거 설계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 가운데 있는 D만 I-D로 바꿔주게 된다면 파인드 콜스로 이제 프로세스를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파괴시키면서 블러링을 시켰는데 이제는 로우 프리퀀시만 파괴시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디스커션을 짧게 설명드립니다.
다양한 블러 스케줄을 만드는 게 퓨처 워크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스터 노멀한 베이티스 이유를 저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퓨리어 트랜스폼과 그다음에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 이거 중간 띄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퓨리어 트랜스폼과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이런 거또 가져다 쓰면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가 리스트릭트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콜 디퓨전이라는 친구인데 이것을 제가 왜 가져왔냐라고 말하면 너무 생뚱맞게 가져오긴 했는데, 그 여기서는 이제 베이티스 U에 대한 그 올소건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을 좀 설정을 하고 블러링이라는 커널을 사용을 했는데, 콜 디퓨전이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디퓨즈하는 과정, 즉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그냥 아무 디스크릿한 이미지나 뭐 이런 스노이한 거나 다 가져다 써도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된 부분. 그래서 다양한 노이즈로 이제 이미지를 파괴시킬 때 이것을 다시 리버스하는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이미지 제너레이트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 성능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능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제 위에 말한 이러한 특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에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 비슷한 주장을 한 논문이 한두 달 새 내로 두 개가 더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려 구글 리서치 브레인팅과 구글 리서치, 또 구글 리서치인데 안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도 로우 레졸루션으로부터 합성을 하는 아이디어를 7월에 잠깐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블러링은 아니지만 뭐 폴스트 파인으로 합성을 해야 된다라는 비슷한 생각을 모두가 이 디퓨전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블러 디퓨전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서 이런 컨템포러리 워크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제가 베이컨 얘기도 한번 댓글에 적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역시 의견을 주셨는데, 퓨리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 상에서의 디퓨전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브젝트 펑션을 보시면, 제가 이 오브젝트 펑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맨 위에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프로그레시브 블러링 논문이고요. 아래가 컨템포러리 워크가 되는데,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다 똑같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정말 눈을 씻고 쳐다봐도 다른 점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XI가 이제 블러된 이미지인데, 그 블러 시키는 과정이 다 거의 다 동일하고, 뭐 사실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메커니즘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어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논문에서의 뭐 리설트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매우 FID가 매우 잘 나와. 퀄리티 퓨전 성능 이게 있어서 사실 가져온 것도 있는데, 보시면 80, 여기 블러인데도 80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전혀 사용 안 하고 아, 그냥 불러대었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다 블러링 디퓨전을 통해서 FID의 성능 개선을 이끌어낸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128, 그러니까 보통 이런 퀄리타티브 리절트에 128은 사실 잘 안 넣어주는데, 여기서는 에선 철시에서 해줘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컨템포러리 워크 중 하나인데, 역시 1.85라는 수치를 FID에서 예전에 민기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페이퍼 위스 코드에 FID 성능을 이제 위에서부터 탑 1부터 쌓는 게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거 빼고 아래가 모두 디퓨전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디퓨전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등은 스타일게닉스라서 네. 이 친구는 뭔가 FID를 레버리징해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왜 넘어가지? 그리고 이제 블러링가 좀
더 인투이티브한 웨이로 블러링을 했을 때 잘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수학적인 수식 증명도 있겠지만 그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블러링을 통해서 블러링 된 이미지에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배우고 나면 더 데이터에 잘 핏된다. 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인투이티브하게 얘기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 아래에 있는 것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그 예전에 민기님이 디퓨전에서 이미지 레졸루션에 따라서 인포메이션 컨텐츠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똑같은 노이즈를 씌워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거 반영해서 학습을 시켜야 다른 레졸루션에서도 잘 학습이 된다라는 브레인스토밍을 내주셨는데 그것을 그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솔루션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 셀러 웨이는 64가 64고 사이퍼10은 30인데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데이터셋에 따른 그 스케줄링 방식을 제안을 하고 근데 그 스케줄링 방식이 사실 이미지 레졸루션, 그러니까 데이터셋 디스트리뷰션 자체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미지 레졸루션의 차이 때문에 이제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와셀스타인 디스텐스를 쓰는데 이것을 써서 나중에 그 데이터셋 별로 레졸루션 별로 측정을 해보면 유의미한 그 스케줄링 결과를 얻어서 그 모든 레졸루션에서 잘 적응이 되는 하나의 스팀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초 워크를 좀 볼 수 있어서 들고 왔고. 내가 시입편에서 얘기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승호 인턴님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계셔서 싱글 V100으로 이 정도 이터레이션 걸린다라고 그러니까 16 배치 이 정도 걸린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고 훈련을 하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256으로 훈련을 하셔서 배치가 너무 작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일단 얘기를 하셔서 줄여서 하면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짧게 넣어놓았고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참고로 세계 블러 디퓨전 관련 논문들 모두 아이클리어 통이 이게 적이 되지 않아. 강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별로 이번에 얘기하는 다른 이야기할 거 없어요. 참고로 컨커런트 워크라고 합니다. 컨템포러리라고. 알겠습니다. 컨커런트